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면 무언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번 무너지고 8번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4번째 쓰러져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했다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꿔야지 꿈이 이루어지고 코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면 1분 1초를 더욱더 아끼면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잠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플 XRP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법원 스케줄을 알렸는데 사라 네번 판사가 변호사와 고객 사이의 특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변호사 간의 새로운 회의를 6월 7일 오후 3시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의 초점은 전 SEC 고위 관리인 윌리엄 힌맨에 관련된 내부 문서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관련된 내부 문서에는 수많은 이메일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SEC가 4월 말에 변호사와 고객의 특권을 인용해서 힌맨 이메일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SEC는 이러한 문서가 힌맨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연설에 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SEC는 힌맨의 연설이 연방증권법과 일치하도록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련된 법적 조언을 제공한 SEC 변호사의 고객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SEC 변호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법원이 SEC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호해 준 것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SEC는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의 초안이 공유된 주된 목적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SEC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중순 이미 판사는 SEC가 힌맨의 이메일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었고 4월 초 판사는 SEC 판결의 재고를 위한 DPP 특권 절차를 거부했는데 판사는 기관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DPP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지만 2023년 전에 무언가 XRP에 대한 소송 해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런 것으로 문득문득 들고 있습니다. 자, 몇 시간 전에 XRP 스캔이 XRP 레저가 7,200만 번째 원장을 성공적으로 마감함으로써 역사적 이정표에 도달했으며 XRP 레저는 이제 사용 사례가 소액 결제뿐만이 아니라 NFT, DeFi, CBDC 등 포괄적으로 탈중앙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명 이상의 검증인이 대학교, 거래소, 기업 및 개인 원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XRP 레저는 검증자 풀이 성장함에 따라 블록체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분산화되고 합의 프로토콜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XRP 레저 브릿지에 대한 얘기로서 아발란체에서 2022년 8월까지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브릿지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브릿지를 통해서 XRP 토큰이 XRP 레저에서 아발란체 및 기타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브릿지가 배포되면은 APEX는 아발란체 생태계에서 최초로 아펙 스왑과 랩 XRP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멀티 체인으로서 XRP 레저에 대한 지원으로 EVM과 지금까지 호환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간의 교차 체인 연결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수십만 명의 DeFi 사용자가 이제는 XRP 원장으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을 쉽게 전송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멀티체인의 XRP 레저의 통합은 리플 기술 지원으로 XRP 레저의 기본 자산인 XRP가 교차 체인으로서 촉진하게 됨으로써 이더리움과 폴리곤 매틱, 스테이블 코인인 USDT, USDC 등 다른 자산과도 XRP 원장으로 직접 교환,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뉴스가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TFC의 한 커미셔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께서 계속 나올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라 루나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가 문제가 된 후 크립토 구매와 관련된 위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CNBC 인터뷰에서 캐롤라인 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캐롤라인 팜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속한 분이죠. 루나와 UST 붕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경종을 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모두가 승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제품 중에 일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 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FTC가 7년 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식별했었고 이더리움과 라이트코인도 그 안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상품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7년 전부터. 하지만 이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CFTC는 2015년 비트코인을 상품이라고 벌써 말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상품거래소와 동의한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FTC는 수년 동안 상품의 특정 암호화폐를 식별했었는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라이트코인도 모두 상품이었다. 집행조치 중에 하나에서 이를 상품으로 식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상품인 것을 식별했었다. CFTC가 관할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SEC가 증권이라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증권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CFTC가 이에 대한 규제적 접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SEC가 증권으로 규제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CFTC가 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SEC가 이더리움만 증권이다라고 말하면 모든 게 상품이 되는 거죠. XRP도 상품이고 비트코인도 상품이고 라이트코인도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루나와 UST가 약 400억 달러 규모로 폭락 붕괴되었을 때 그 유형의 손실을 다시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겪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상품거래선물위원회는 즉각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이낸스 CEO는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했는데도 다시 리브레인딩을 왜 했냐? 도건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 저는 이해가 가는 말인데요. 도건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 통화를 못해서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데 도건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테라를 만든 게 자만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2.0을 내놓은 것은 이거는 자만을 넘어선 자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테라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크립토 세계 곳곳이 파문을 일으켰는데 특히 실패한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상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향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건과 테라폼 랩스는 새로운 블록체인과 루나 토큰을 그들의 브랜드로 바꾼 테라 네트워크로 출시했는데 테라 생태계에 또 다른 생명을 주기 위한 시도로 바이낸스 CEO는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폼 랩스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권 씨와 테라폼 랩스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바이낸스는 여전히 새로운 루나 토큰 테라 2.0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